안녕하세요. 정혜대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 방안에 대해서 오늘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많이 알고 계신 그 간주배당 그 내용입니다. 일단은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설계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취지도 알아두시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시행령이 확정이 될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취지를 말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와 개인 유사법인의 세부담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또 법인 사업자 세금을 비교했더니 똑같은 5억이라는 임대소득이 있으면 일단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6에서 42%까지, 그래서 세부담은 1억 7,460만 원이다. 그런데 유사법인은 일단은 법인세가 10에서 25% 사이인데 이런 경우에 세부담은 8천만 원이다. 사실은 이 세부담은 법인의 세부담인 거죠. 여기에서 또 만약에 대표님들이 급여로 가져갔을 때는 똑같은 소득세를 내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법인의, 그러니까 급여나 이런 거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만 했습니다. 법인 전환 후 법인세율로 과세가 되고 남은 금액은 배당을 안 하고 유보하고서 인위적으로 배당 시기를 조정, 지연,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다. 사실 이게 약간은 어폐가 있는 게 유보적으로 배당 시기를 조정을 한다고 해서 법인 경비로 처리한다는 게 실제 비용이고 또 혹은 대표님들의 급여인데 이렇게 급여로 인건비로 나갈 때는 사실 세금을 다 내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1인 법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쭉 2010년부터 해가지고 1인 주주 법인이 10%에서 지금 32%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 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이 심화될 것을 예상,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와 또 근로자보다 오히려 법인 사업자가 더 세금을 적게 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실제 적극적 생산적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유사법인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고 35년 전에 폐지됐던 법이어서 당연히 이거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 생산 법인에는 영향을 안 주게 합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자, 그렇다면 개인 유사법인 간주배당에 적용되는 회사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관계자 80% 이상 지분. 이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 특수관계자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상증세법 특수관계자 약간씩 다른데 이런 내용은 사실 아직은 안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친인척만 따질 거냐, 지배주주와 임대권까지 따질 거냐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결국은 80% 이상 지분이면 실제로 지배하는 실질이 그 주주와 동일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어쨌든 간주배당 대상은 첫 번째, 특수관계자 지분 80% 이상, 그리고 두 번째,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무슨 말이냐면 10억을 벌었으면 이 중에 50% 배당하고 나머지 50% 유보. 유보가 어쨌든 50% 정도를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자본금 10%는 흔치 않아요. 자본금이 워낙 커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유보를 하게 되면, 이게 두 번째예요. 아까 80% 이상, 그 다음에 50% 이상 유보. 단,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정 수준의 유보 보겠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영활동의 필수적인, 아까 그 일시적 유보란 경영활동의 필수적인 4가지 지출에 대해서 일시적인 유보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하겠다. 첫 번째는 투자, 두 번째 부채 상환, 그 다음 고용, R&D. 투자는 우리가 뭐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제조업체 B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100억, 소득 100억 원 중에서 주주에게 20억 원을 배당하고, 100억이면 원래 우리가 50억을 지금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2년 후 구입 예정인 기계장치, 경영활동이라는 부분이라는 단서가 있음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계장치를 위해서 30억 원을 적립했다가 이 기계를 사기 위해서 적립한 거는 간주배당을 발생하지 않겠다. 부채 상환, 우리가 내년에 부채 만기가 돌아와서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유보소득으로는 치지 않겠다. 자, 건설업체가 향후 앞으로 우리가 직원에게 급여 줄 게 많아서 좀 적립을 해놓겠다. 이런 거는 적립금액은 과세에서 제외해서 배당 간주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R&D, 연구개발 업체가 다음해 연도에 R&D 비용을 증가할 걸 예상해서 적립해 놓는 거, 이런 경우는 간주 배당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이 돼서 수동적 수입 비중이 확대될 점을 감안하여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적극적, 그래서 1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2년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가 경영악화로 21년도 수익 금액이 제조 매출 1억 원밖에 안 되고 이자 소득이 2억 원. 이것이 지금 개정안에 나온 수동적 수입이죠. 이자 소득 같은 거. 그러면 원래 50%가 넘죠. 그러나 20년도 수익 금액은 제조 매출 4억, 이자 소득 2억. 그래서 2년치를 1년치가 아니라 전년도 걸 보고서, 이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다음 연도 급여 비용으로 1억 원을 적립을 한다면 그때는 간주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적극적인 사업활동 없이 유보한 소득에 한해서 적용하겠다. 이게 취지는 취지인데 굉장히 애매하죠. 적극적, 경제적 실질. 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적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법인, 부동산 임대료 수입만 있는 임대법인, A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이 4억 2천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50%를 배당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것은 선과세하겠다. 경영활동을 위해 지출이 없는 법인, 기획사 H법인은 수익 금액이 출연료 20억 원, 임대료 10억 원. 그래서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투자, 아까 앞에서 말한 투자, 고용 등 지출이 없다면 요거의 반인 10억 원은 선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간 누적된 사내 유보금이 아닌, 자, 대표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유보금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현재까지 유보된, 보통은 우리 재무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전 올해까지의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분부터 발생을 합니다. 건설업체의 법인은 그간 사내 유보금,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해서 10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1년도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당연히 배당 간주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년도 분부터니까. 그런데 22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발생할 결손금이 2월 되어 22년도 과세표준이 0이라면 그때는 또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배당 간주로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뭐 우리가 사례를 보고 싶지도 않네요. 네, 당연한 건데 이걸 사례라고. 자, 향후 계획. 정부는 적극적 생산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자,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나오는 것은 시행령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원래 나왔던 세법 개정안에서 조금 추가된 것은 제가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요 네 가지로 활용할 때 요것은 제외해 주겠다. 근데 기간이 있죠. 이거를 뭐 마냥 우리가 언젠가는 인건비를 쓸 거야 이거는 아닌 거고, 네,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자, 이 개정안에 대해서 금요일날, 그렇죠. 금요일날 신문 자료에서 임대법인만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었는데, 오늘 나온 보도 자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어쨌든 적극적 경영 활동을 하는 회사에는 지장을 안 가게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랑 실제 사업에만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3일째 계속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확인하면서 추가로 또 시행령 나오거나, 또 물론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게 가장 관건이겠죠. 아무리 뭐 이렇게 나와도 통과가 안 되면 이 법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배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 법이 나오기 전부터 50%씩 배당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쌓아놓은 배당은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은 세부담을 갖고, 또한 승계를 할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적정하게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러나 지분이 대표님한테 집중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상속 자산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세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분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올해 좀 지분을 조정을 해 놓으시고, 너무 지금 현재 주가가 높다 그렇다면 부대 비용,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따라서 향후에 우리 회사의 주가를 좀 전망을 해보고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로 주가는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향후 변화에 따라서 적정한 주식 이동 시점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경 내용 숙지하시고 추가로 변경사항 있을 때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010-5500-9632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그 신문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급히 영상을 올렸었고, 다시 보도 자료를 꼼꼼히 살핀 다음에 다시 올린다고 말씀드려서 오늘은 가장 최근 거, 오늘 거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간주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